정치의 모든 것 여기서 탈탈 털어드립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시간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체 휴일인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 언제 하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거침없이 하이킥 역시 공휴일인 오늘도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요,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저희 모습을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댓글과 질문 남기실 수 있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두 분의 장 듀오 100만 뷰를 넘겼다고 합니다. 두 분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올 때는 백만송이 장미 노래를 좀 깔아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러다 다음 주에 이제 10만도 안 되고 만 얼마 막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 온라인 장미를 던져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서 그 3인칭 시사 시점에서도 이 이슈를 다뤘는데요. 민주당이 제기한 친일 국방 논란 그리고 안보 이슈 말이죠. 북한에서 지난 보름 동안에 미사일을 무려 7차례나 발사를 했고요. 특히 최근의 군사 도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휘를 했던 전술 핵 군사 훈련이었다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대화 필요 없다 이러면서 도발 수위만 계속 높이고 있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의 대응 과연 적절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윤선 기자님.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술핵 운용 훈련, 그러니까 남쪽을 겨냥해서 핵전쟁 연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7번인데 앞으로 또 더 얼마나 많은 미사일 발사가 있을지.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오늘 너무 걱정이 돼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 취재를 좀 했는데요. 네. 국지전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서북도서 인근에서 국지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하게 된다면 북한이 남보란 듯이 세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 수위를 높이면 또 에스컬레이팅이 돼서 북한이 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단계 더 높이면 더 에스컬레이팅 돼서 더 뭐 이런 방식으로. 근데 특히 오늘 이제 그 얘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의 지속적이고 의도적이고 무책임한 정세 격화 행동은 부득불 우리의 더 큰 반응을 유발시키게 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계별로 우리가 대응 수위를 높이면 똑같은 방식으로 되게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위기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대통령실에서 초반에 이게 미사일 발사 문제가 나왔을 때 아침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나서 기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대통령실 지금 계속 이게 안보 위기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뭐 뻔하잖아요. 정보라는 게. 오늘 하루 종일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뭐 국회 국방위원들이 저한테만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고 민주당이 내일 아침 10시에 이제 안보대책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요. 오늘 휴일이긴 하지만 이 비상 상황에서는 최소한 NSC를 열어야 되는데 NSC 회의도 안 열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오늘 계속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후 3시 45분께 대변인실 관계자가 나와서 브리핑을 합니다. 하도 기자님들께서 많이 물어서 대통령실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라고 하면서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똑같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위기 대응 능력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7월에 수해 났을 때 그 비가 오고 동네가 잠기는 걸 보면서 퇴근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 직장인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공인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고스란히 안보에 대입시키면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대단히 위험하고 이제 보수는 사실 안보에 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아니 이건 뭐 지지율 이런 문제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지금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이런 말씀을 걱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장성철 소장님.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강릉에서 낙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여러 가지 사고는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대응을 하고 수습을 하고 국민에게 좀 알리고 이런 대처가 상당히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구심까지 들어서 네.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저는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의 반응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미일 동해상에 있었던 공해죠, 공해. 예. 우리나라 영해가 아니라 공해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뭐 극단적인 친일 행위냐. 오늘은 또 한마디 더 하셨더라고요. 우길기가 무슨 한반도에 휘날리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안보 문제, 군사적인 문제를 갖고 친일 프레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좀 곤혹스러운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야당의 큰 지도자잖아요. 네. 그럼 이런 어떤 프레임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안보, 국방, 군사력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대안을 제시했으면 훨씬 더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지난 시절부터 보수 정권을 또는 보수 진영을 공격해왔던 친일 프레임을 이러한 군사적인 위협에 써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재명 당대표는 큰 지도자가 되기에는 아직도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저는 대통령실에서는 이 안보와 군사 문제 가지고 또 야당을 공격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얼마나 엄중한 상황인지 대통령 안보실장이나 네. 정무수석이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 지도부에게 브리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는 여야 가릴 거 없이 제대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한마음으로 좀 북한 위험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네. 라는 모양새를 먼저 대통령실에서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랬으면 왜 좋겠어요. 지금 야당은 이때다 쉽게 친일 공격을 해대고 또 대통령실은 이때다 쉽게 야당과 싸움에 진력을 하고 양쪽 왜 그러지 이러실까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큰일입니다. 네. 지금 나라가 위기인데.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기에 흩어지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저는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 출신의 의원이죠. 네. 9.19 군사 합의를 폐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물었을 때 뭐 지금 미리 말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19 군사 합의의 기본 정신은 그 접경 지역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접경 지역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는다는데 좀 핵심적인 사안이 좀 들어가 있어요. 뭐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시면 되지만. 네네. 근데 이게 접경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 장성철 소장님 살고 계시는 일산이요? 일산, 고양, 파주, 김포 이런 데예요. 여기가 신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아니, 물론 불안감을 조성하세요. 좀 이 김기현 불안해요. 의원 뭐 지역구가 울산이어서 괜찮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것은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정쟁을 위해서라도 하셔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좀 그러니까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폭탄 날릴 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주저앉힐지 네. 북한의 핵실험이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할지 지혜를 예. 모아야 되는 시간이지 그렇죠. 이렇게 내부에서 국회에서 싸움하고 정부하고 싸움하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아니지 않나 좀 답답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네, 장성철 소장님. 네. 그리고 북한이 지난 토요일에 전투기 150대 동원해서 대규모 훈련했다. 이 사실이 대단히 늦게 보도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군 당국은 이러한 엄중한 북한의 군사훈련 역시 공개하지 않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적절합니까? 그러니까 군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하죠. 특별 감시선 북쪽에서 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의 항공 공격에 대비해서 군사 분계선 이북에 설정한 가상의 선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전술 조치선보다는 더 북쪽에 있는 거라서 우리가 뭐 감시하거나 아니면 크게 대비하거나 이러한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해야죠. 국민들이 알아야죠. 그래서 대비를 하고 걱정도 하고 이래야지 자꾸 뭔가를 감추려는 듯한 모습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의 신뢰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하죠. 네. 왜냐하면 빠른 정보 공개를 할 때 투명하게 국민들이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투명한 정보 공개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 네. 그 낙탄 사고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미사일 오발 사고 아닙니까?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침 7시가 돼서야 이게 엠바고가 해제가 되잖아요. 밤새도록 밤새도록 전쟁하는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시민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좀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오해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컨대 뭐 별거 아닌 문제도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보기에 혹시 뭐 이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면 불신이 커지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NBS 조사를 보면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가 39%로 제일 높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국정 지지도 큰일이네요. 조사를 넘어서서 네. 신뢰하지 않는다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좀 제대로 대응해 주길 바라면서요. 투명하게 적절하게 공개를 할 건 공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안보뿐만 아니고 경제 어려운지는 상당히 또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힘든 상황이 분명한데요. 정치권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국내 정치 서로 간의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눈앞에 있는 각 당내에서의 전당대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당권을 둘러싼 미묘한 움직임들이 보이던데 장윤선 기자님 좀 이렇게 취재해 보셨죠? 네, 벌써 뭐 이제 그러니까 오래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에 이제 곧 그만둘 거다. 이제 곧 이준석 대표 이제 뭐 당원권 정지뿐만 아니라 이제 곧 뭐 제명할 거다. 뭐 이러면서 계속 비대위 그리고 비대위 이후에는 뭐 조기 전당대회. 그래서 올해 안에 전당대회를 하는데 뭐 9월에 할 거다, 10월에 할 거다, 11월에 할 거다. 네.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갈 것 같아요, 이 비대위가. 네. 그런데 내부는 대단히 복잡한 속내가 드러나고 있고요. 네. 또 다종다기한 말폭탄이 또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유승민 대표, 뭐 나경원 대표, 뭐 전직 원내대표 출신들이 지금 네. 뭐 세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음흠. 근데 이제 뭐 대체로 보면 근데 지금 구도가 계속 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만약에 내년 초에 한다 하더라도 우선 박지원 대표 말씀처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이 당대표 하는 꼴은 못 본다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게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라 네. 실제로 체리따봉 사태에서 쭉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네. 대통령이 원하는 리더를 세우고 그리고 당과 대통령실이 한 몸이 되어서 정부를 좀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 민주적으로야 당연히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고 대통령실이 잘못할 때 여당에서 뭐 비판하고 뭐 이런 것이 건강한 관계라고 하지만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 편이 있어야 좋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대표로 앉아 있으면 매우 불안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여당 없다고 생각하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아하. 윤심이 작동을 하게 될 것이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리더십을 세우려고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거다. 근데 벌써부터 어떤 얘기가 도냐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원 당규 바꾼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 징계하느라고. 근데 또 바꾼다는 얘기가 나와요. 또 바꾼다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뭐 9대1 그러니까 지금 7대 3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7, 국민 여론조사 3. 근데 이거를 뭐 당원 9, 국민 여론조사 1. 그래서 비중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근데 네. 이제 모양상 국민 여론조사를 안 낄 수는 없으니 뭐 예. 이 정도로 하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건 결국은 유승민 전 의원처럼 당에서는 예. 그렇게 지지 못 받고 국민에게 지지받는 당대표를 막자는 그렇죠. 의도라는 취지죠. 거죠? 네. 장슬철 소장님 어떠세요?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쭉 장윤선 기자님의 어떤 상황 분석 대체로 동의하십니까? 너무 취재를 잘하시고 정확한 정보에 입각을 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럼 다른 질문 드릴게요. 아니에요. 예. 아닌 내용을 알고 있으면 얘기 안 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안 해주시는 겁니까? 솔직하게 하세요. 아니 정수영. 왜 얘기를 다 그러세요? 잘해주셨어요. 아하. 정리를 잘해주셨어요. 아니. 아닌데. 네. 그러면 그 부분 정말 당원 당규 개정까지 시도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것도 좀 파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김기현 의원이 주장을 했고 네. 또 뭐 보수의 책사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다니는 김재원 의원도 룰 바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은 유승민 의원을 징계할 수도 있어요. 징계요? 네, 얼마 전에 대통령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비판하지 않았느냐. 아 그걸로? 당원권 정지 8개월 해버리면 전당대회 출마를 못한다. 라는 생각이 땡땡 발언 들고. 징계 왜 안 하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그 세력 분포를 좀 판단을 해보면 네.
결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그룹은 당원,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합치면 대략 한 65% 정도. 그리고 비윤이 한 35% 정도. 예. 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전당대회에 친윤 후보들을 정리할 것 같아요. 친윤 후보들이 한 3-4명 나가면 친윤 표가 갈라지잖아요. 분산되니까. 그러니까 친윤 후보 1명, 네. 유승민 비윤 후보 1명 해서 1대1 대결 구도로 하면 네. 6.5 대 3.5로 해서 룰을 바꾸지 않아도 이길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네. 뻔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유승민 당대표가 절대로 되지 못하도록 무조건적인 룰 변경, 뭐 상황 변경 다 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이 거의 그런 의견의 일치를 보신다면 국민의힘 내에서의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앞으로 상황 변화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다 인식하실 텐데 지금 그러면 그 김기현 안철수 두 분은 두 분이 가장 유력한 그 대표주자처럼 막 싸우고 계시는 거는 의미 없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예. 차기 당권을 누가 하는 것이 2024년 총선 공천권을 우리의 뜻대로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할 거고 네. 또한 그런 의지에다가 그래도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냐라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나경원 의원이 1등으로 나오고 뭐 안철수 의원도 뭐 1, 2등을 다투고 있고 하지만 권성동, 김기현, 뭐 조경태 이런 분들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좀 낮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능성과 당위성의 문제가 되게 겹칠 건데 시기상의 문제를 아까 장 기자님 얘기해 주셨듯이 만약에 3월 이후에 전당대회를 하게 된다면 외부에서 지금 당대표 후보군을 끌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트레이드 해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는 원희룡 장관이나 네. 권영세 장관을 통일부 장관, 권영세 장관을 이제 개각 2차 개각 형식으로 해서 예. 당으로 복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통령과 교감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인지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감으로 더 적당할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망에 한동훈 대해서 장관도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 예, 그런 전망에 대해서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가요.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 왜? 지금 여권의 인력풀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장관 한 명 빼서 다시 인사청문회에 올릴 만한 대상자가 없다. 그래 뭐 차관 올리면 되니까. 그런가요? 그거보다는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 윤핵관들은 당권을 확실하게 잡아서 그래도 2024년 총선 공천권을 자기네들 뜻대로 행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 아하. 뭐 장관 자리야 뭐 얼마든지 많죠. 직무대리로 오랫동안 놔도 그럼요. 상관없고. 네. 근데 제가 자, 보기에는 상당한 이합 집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네. 그러니까 앞서 뭘 말씀- 이해 집산이에요? 너 출마하지 마 이렇게 정리하고 주저앉히는 자, 거죠. 뭐. 다 모여가지고 죄송해요. 박수 너무 우아한 말을 써서 죄송해요. 박수로 주저앉히는 후보 단일화해 거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힘에 의한 정리. 네, 네. 예. 박수로 해요. 힘에 의해서 정리하고 실제로 그 작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과거 박근혜 대표 시절 새누리당 뭐 이때 한나라당 시절부터 있었던 뿌리 깊은 정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더.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무언가 오더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더가 내려오면 그 사람 중심으로 뭉쳐서 이제 윤심은 대통령 선거를 하고 근데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지난 그 원내대표 선거에서 42표 에 반란이 있었잖아요. 네. 이용호 의원을 네네. 찍었던 이분들이 어떻게 할까? 저는 이게 굉장히 뭐 제가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표 계산을 해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안철수 의원이 또 캐스팅 보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뭐 이도저도 아니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그러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캐스팅 보트가 된다는 것은 안철수 대표는 친윤도 아니고 비윤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모호하잖아요. 있다는 건가요? 지금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스탠스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 수 그러니까 없는 이런 것 같아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왜 내 편 안 들어줬어? 못 매우 믿겠어, 섭섭해하신다는 너를. 얘기 네, 들었어요. 섭섭해. 네. 이런 느낌인 거고 못 믿겠다라는 거죠. 안철수 의원한테는 안철수 의원도 예전에 대표하는 거 보니까 자기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우리가 과연 이 사람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웠을 때 네. 우리가 공천권을 장악할 수 있을까? 우리 뜻대로 할까? 우리 말 들을까? 그런 아니야, 생각과 뭐 이런 생각도 있죠. 인수위원장도 해줬고 의원직도 다 줬으니까 이제 빚 다 갚았잖아. 이런 거죠. 네. 근데 김기현, 권성동은 지금 여론조사상 높이 네. 나오지 않으니까 예. 외부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김기현 의원이 4.9예요. 이게 너무 안 나오죠. 솔직히 인지도가 너무 얘기하면 낮은 또 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번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네, 참고하셔야 여하튼. 됩니다라고 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변수가 안 또 하나가 나와요. 있어요. 뭐죠?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67곳이 비어 있는데 네. 이걸 지금 선임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전당대회 전에. 예. 어떻게 하겠냐고요. 친윤으로 다 67명을 할 거예요.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 당협위원장 67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결사옹이하는 충성하는 사람들로 임명해 놓으면 친위대가 되겠네요. 네, 당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네. 여론조사에서는 잘 나온다 하더라도 네. 상당히 상황적으로 어려운 국면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자신을 그 유력한 국민의힘 대표 후보로 이렇게 그 분석한 기사, 한겨레 21의 칼럼이죠. 이걸 이제 SNS 공유를 했습니다. 한겨레 같이 네. 보수우파 분들이 저기는 좌파 언론이야 막 이러는 곳에서 응원을 해주면은요 네. 더 표가 떨어진다니까요. 자, 이게 그냥 혼자서만 그렇게 하신다면 그럴 수 있겠는데요. 또 주목하는 한 가지 포인트가 네. 외곽에 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 여러분 탈당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자리 지키십시오. 이거는 당심은 이준석 대표가 끌어가고 네. 일반 국민 표심은 유승민 의원이 끌어가고 이렇게 되는 형태로 되지 않을까요? 제가 저번 주에 네.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기 전으로 해가지고 예. 이준석 대표랑 좀 연락을 취했어요. 근데 그러세요?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네. 조직화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조직화를 더 강하게 하겠다. 당내 그것은 조직화. 그렇게 봐야죠. 예. 그러니까 당원들 더 가입시키고 탈당 네. 못하게 하고 해서 다음번 전당대회 때 본인이 출마하지 못하더라도 네. 본인이 원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본인이 원치 않는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예.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고공전 언론에 나와서 본인의 얘기도 좀 하고 예. 지상전 당원들을 조직화해서 영향력을 끼치려는 두 가지 트랙으로 갈 건데 네.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유승민 대표가 출마하면 이쪽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세트로 봐야 된다. 네. 그래서 뭐 드러내놓고 지지를 안 해도 네. 다 옮겨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요, 장윤성 기자님. 네. 그러한 시도와 노력이 결과적으로 전당대회에서 실패한다면 그래도 계속 국민의힘에 남아서 활동을 할 거야? 아니면 신당 창당의 어떤 움직임이 생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언론이 계속 이런 보도를 하는데요. 네. 그 신당 창당 본인이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계속 그랬죠. 예, 확인을 그렇기 했죠.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신당 창당 가능성은 그냥 정치권에서 이제 평론가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네. 본인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근데 정치인이 한 말 다 지키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저도 이제 좀 취재를 해보면 이준석 대표 측근들하고 뭐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당 안에서일 수도 있고 당 밖에서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당 안에서 근데 뭐 본인이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시민과 당원이 함께 만나서 뭐 대화하고 뭐 운동도 하고 뭐 이제 이런 등등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 개혁에 대해서 계속 그 이슈를 제기했는데 예. 우리 언론들이 주목해주지 않아서 잘 국민들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당 안에 있는 파시스트 문화를 청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다원화로 가야 되는데 어떤 다원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네. 본인이 아직 못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제기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일종의 담론 투쟁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 이제 미디어 활동을 재개하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터뷰 통해서 본인이 뭘 하려고 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장철수 소장님도 어떤 경우에도 신당은 없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 저 2024년 1월 달이나 2월 달에 신당 만들 것 같아요. 2024년 1월, 네, 2월에요. 네. 총선을 대비한? 네네. 장수님 같이 하시나요? 아니요, 전 정치를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절대로라는 장윤성 말씀에 기자님하고 같이 평론하는 게 제 꿈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100만 가야죠. 저희들 말씀 중에 장윤성 기자가 언급한 국정신뢰도 여론조사는요. 엠브레인 퍼블릭, K 스탯 리서치, 아이고.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내용이고요. 김기현 의원 지지율 여론조사는요. 넥스트위크 리서치가 KBC 광주방송과 UPN 뉴스 의뢰를 받아서 지난 4일, 5일 양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장성철 소장, 장윤성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